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히 말한다. 역풍당당. 역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주치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주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네. 그 바람난 배우자가 네. 사실 뭐 퀴즈로 해도 되는데 퀴즈 아니고 뭐뭐 해야 돌아온다. 뭐뭐 해야 돌아온다. 바람난 배우자 가요? 네, 가. 뭘 해야지? 네. 뭐뭐 해야. 이게 너무 어렵지 뭐. 주관식으로 하면. 이별해야 돌아온다. 발광해야 돌아온다. 발광이면. 왜냐면 이제 아주 지랄 발광을 하거든. 이제 바람 이제 증거 잡아가지고 이제 특히 뭐 네. 상간자를 치면 그때 아주 비로소 굉장히 발광을 하는데 그 발광을 가지고 이제 일반인들, 일반 상담사라든지 뭐 다는 아니지만 일반 상담사, 일반 뭐 세간에서 이렇게 조언하기는 큰일 난다. 난리친다. 발광하니까 큰일 난다. 더 정 떨어져 한다. 그러니까 가만히 좀 이렇게 좀 약간 천천히 접근해라. 또는 이렇게 뭐 약간 좀 부드럽게 접근해라. 심지어는 좀 잘해줘야 된다라고 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약간 시간 좀 주고 잘해줘. 근데 열이면 열 제가 진짜 오랜 세월 동안 상담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온 사례가 없죠. 그쵸. 예. 더 깊어지지. 네. 그러니까 이게 발광하는 거를 해석을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발광하니까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발광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일단 바람이 나. 네. 바람이 나면은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마음 떠난 게 아니다. 네. 바람은 뭡니까? 마음 떠난 게 아니라 중독된 거다. 중독된 거는. 그럼 중독이라는 것은 또 중독의 본질은 뭐냐? 중독이라는 건 뭐 마약이나 도박이나 알코올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게 뭐 남의 탓이 아니거든. 네. 뭐 가족 탓도 아니고 내 뭐 친구 탓도 아니고 자기가 거기에 취약해가지고 빠진 거거든. 네.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건 일종의 중독인데 그건 배우자 탓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탓이다. 자기가 그쪽에 취약성을 타고난 거지. 그러니까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의 취약성을 타고난 거죠. 뭐 아무나 도박하나? 저는 뭐 예전에 뭐 이렇게 초등학교 때 뭐 이렇게 딱지치기 뭐 이렇게 내기 네.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크게 안 해. 겁나 이렇게 내기하고 그러는 게. 그리고 심지어는 뭐 나이 먹어가지고 무슨 뭐 소소한 거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약간 뭐 빠찡코는 아니 그래 가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뭐 약간 좀 이렇게 내기 걸고 하는 거 있잖아. 무슨 뭐 축구 경기 하는데 네네네. 어디가 이기냐 얼마나 이기. 난 그런 것도 안 해. 별로 관심이 없어. 재미가 없어. 네. 근데 그쪽에 제가 취약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쪽에 취약한 사람이 있어. 그건 타고나는 거거든. 자꾸 그쪽을 땡기는 거야. 자꾸 내기 걸고 싶고. 예전에 그 판례 중에 내기 골프를 도박으로 볼지 안 볼지 그거를 대법원까지 간 판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결론이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전에. 내기 뭐요? 내기 골프. 골프를? 그러니까 골프할 때 이렇게 내기를 하면서 한 건데 그거를 도박으로 할 정도로 그게 형사처벌 받을 정도면 얼마나 금액이 좀 커야 되지 않아? 상습성에다가. 그러니까 약간 상습적이고 그렇지, 그렇지. 약간 문제가 되니까 그게 판결까지 갈죠. 그러니까 그렇죠. 도박에 뭔가 취약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취미생활로 끝날 내기 골프조차도 도박으로 만들어버릴 그렇죠, 정도로 그렇게 취약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마약 중독. 마약에 취약한 거야. 약물의 취약성을 타고난 거야. 이 사람은 네. 약물에 이렇게 두려움도 없고 이렇게 땡기는 거야 자꾸. 네. 유아인. 취약한 맞아요. 겁니다. 네. 그거는 뭐 자기가 뭐 스트레스, 뭐 바쁜 일정,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되겠지만 네. 아니야. 상관없죠. 아무리 그보다 더 바쁜 진짜 세계적인 스타도 그 약물의 취약성을 타고나지 않으면 딴 거 하면 딴 거 했지 절대 네. 안 하는 거거든.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취약한 거거든. 여자 자꾸 바람을 펴. 거기 취약성을 타고난 거거든. 배우자 탓이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중독돼 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그걸 중독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중독에 빠지는 취약성을 타고난 거다. 네. 그럼 이제 중독이 돼. 그럼 중독이 됐어 그렇게. 중독이 되면 제가 두 가지 증상. 일단 뇌가 고장 나잖아요. 일단 그 계획하고 이성적 판단을 하는 그 전두엽이 마비되고 또 그 위험을 감지하는 편도체가 손상되고. 네. 그러니까 위험도 모르고 네. 이건 이성적 판단도 못하고 그냥 막 질주하는 거거든. 네. 그래서 이성적 판단 안 되고 위험 인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스스로 이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지. 대부분 중독자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스스로 상간자로부터 헤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저기 바람난 남편이나 아내를 보면 진짜 그 헤어나지 못하는 게 역력해 보이잖아요. 막 강하게 치면 막 다짐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나고 예, 그런 패턴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조절 능력이 상실한 거야.
그래서 그것만 추구해. 근데 그거를 강제로 못하게 뭐 마약이나 도박이나 알코올이나 게임 같은 경우도 뭐 게임도 일종의 약간 중독 아닌가요? 맞아요. 게임도 게임 뭐, 완전 중독이죠. 뭐 스포츠라고 하는 네. 견해도 있지만 뭐 이거 사람에 따라 다르지. 내 가족이 빠져버리면 짜증나지. 네. 그래서 일종의 중독인데 네. 그거를 못하게 하면은 그걸 이제 중독자를 고치는 프로그램은 지금 인류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고 예전부터 그 중독자들은 옛날부터 쭉 있었지만 네. 현대의학이 발달했는데 방법이 없어 지금. 네. 유일한 방법은 강제로 못하게 하는 것밖에 없더라고. 그 어떤 시청 그게 인지주의인데 자꾸 인지를 시켜. 이거 큰일 난다, 위험하다. 자꾸 가르쳐. 시청각 교육시켜. 그리고 막 담뱃갑에 막 그런 막 무시무시한 문구 막 넣고 술에다 넣고 안 통하는 거거든. 중증으로 가면은 그래서 중독자 고치는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아요, 사실은. 네. 뭐 여러 가지 무슨 모임 있다 그러는데 사실 그것도 형식적인 거고. 진짜 유일한 방법은 지금도 통용하는 거는 강제로 가둬버리는 거거든. 네. 폐쇄병동에. 그럼 폐쇄병동에 가도 접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강제로 치는 거. 그러면 아주 지랄 발광을 하거든. 막 마약 중독자는 칼들이 되고 막 거기 막 그래가지고 그런 폐쇄병동에 보면 이렇게 간호사들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없지. 다들 남자들 막 덩치 큰 사람들. 막 여차하면 막 묶어두고 심지어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수갑 채워놓고 막 묶어놓는 거. 막 발광하니까 술 달라고 발광하고 막 약 달라고 발광하고 지랄 발광을 하는 거거든. 우리는 그거를 발광을 그거를 우리는 나쁘게 해석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금단 증상이다. 네. 발광 끝에 돌아오는 거다. 네. 한 하루 이틀 발광해. 뭐 담배도 마찬가지. 담배도 일종의 중독. 담배 하루에 한 갑씩 피우는 한 두 갑씩 피우는 사람 진짜 한 2시간 동안 못 피게 해봐. 안절부절 못 한다니까. 맞아요. 그 시간에 담배 피러 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게. 뭐 그렇다고 막 쓰러지고 막 근데 죽고 그러진 않지. 근데 아주 짜증내고 막 안절부절 못 하는 거거든. 맞아. 근데 마약이나 도박이나 알코올은 그보다 더 센 거고 상간자한테 중독된 거는 마약보다 전 한 2배로 더 센 거라고. 왜냐면 인간한테 중독된 거니까. 아니 물질에 중독된 것도 센데 인간한테. 그런데 발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지랄 발광을 하는 거거든. 근데 발광 끝에 돌아오는 거다. 네.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 폐쇄병동에 가둬서 강제로 못하게 약 달라고 아우성 막 술 달라고 난리치고 막 응? 진짜 막 심지어 폭력까지 쓰고 막 개거품 물고 쓰러지고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방치하거든. 의미를 두지 않는 거거든.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라고 욕을 하거나 말거나 마음에 안 담아두는 네. 거야. 그러면 왜냐면 시간 지나면 돌아오니까 한 일주일 지나면 좀 약간 잠잠해져. 견딜만 한 거거든. 뇌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니까 왜 술이 안 들어오냐. 뇌는 딱 준비하고 있는데 안 들어오니까 뇌가 막 짜증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에서 시키는 거거든. 상간자를 계속 만나고 막 계속 막 달달하게 연애하고 있는데 그걸 강제를 못하게. 난리 나는 거지.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랑 똑같은 막 지랄 발광하고 막 뇌에서 왜 지금 상간자가 왜 안 만나냐. 만나야 네. 되는데 지금 이때 만나서 뭐 성관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데이트도 해야 되는 난리가 나는 거거든. 그래서 막 개거품 물고 막 별의별 막 폐악질을 막 퍼부면서 야 이씨 너 걔랑 끝내도 너랑도 안 산다. 야 이씨 그래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래 너 생활비 내 끊는다. 집 나간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혼하자. 이렇게 발광을 한단 말이에요. 네. 아니 마약이나 알코올과 똑같은 반열 그보다 더한 중독에 빠진 사람이 하는 얘기를 무슨 의미를 두냐니. 그걸 의미를 둔단 말이야. 자꾸 많은 상담사들이 그런 말에 의미를 둬가지고 큰일 난다. 저거 봐라. 저 사람 저렇게 막 어긋나지 않냐. 그게 어긋나는 게 아니거든. 맞아요. 중독자들을 중독을 못하게 하는 거를 그때 발광하는 걸 우리는 어긋나고 정 떨어지고 균열이 생기고 이렇게 보지 않는 거거든. 네. 아 저거 저러다가 돌아오는 거다. 저 금단 증상. 그래서 금단 증상이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마치 그렇게 막 난리치면 마치 이혼당하는 것처럼 뭐 이혼당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뭐 난리치면 뭐 이혼이 되나? 그냥 발광을 했는데 자동으로 이혼되나? 아니 그러면은 좀 조심해야지. 발광을 했는데 그냥 발광하니까 법원에서 이거 발광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지만 이혼 선고를 내리겠다. 그럼 어쩔 수 없네. 네. 그러면 진짜 약간 꼴이 되지. 씨 큰일 난다. 아니 뭐 발광한다고 집 나간다고 이혼되나? 안 돼.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광하게 만드시라. 네. 발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발광하지 않는 게 오히려 위험하다. 그렇죠. 최근에 상담한 분 중에 그 가족이랑 같이 왔는데 그 가족분이
그걸 되게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간 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공격을 하면 남편이 너무 발광을 할 게 뻔하다. 그 사람 성격으로. 그러면 되게 더러운 꼴을 그렇지. 보게 되고 그래. 그러면 이제 내 동생이가 뭐 이제 가족이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기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심지어 라는 말을 이혼하냐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본인 당사자는 그 사실 그 발광하는 거를 견딜 수 있고 그 발광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내가 외도를 당해서 그러니까 외도를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이길 수 있는데 주변에서는 계속 발광하면 안 된다, 안 안 돌아온다, 된다. 더러운 걸 보지 그렇죠, 더러운 마라 걸 이러면서 보지 계속 이제 이혼하라고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이혼을 종용하거나 네. 오히려 좀 가만히 좀 참고 좀 이렇게 살살 접근해라. 네, 살살 하거나. 아니 중독자를 살살 접근해가지고 중독을 끊게 만드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중독자는 한 번에 끊는 거. 알코올 중독자도 금주 없어요. 이제 저는 이제 술을 좀 좋아하니까 뭐 중독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카페도 들어가고 네. 이제 그런 글을 많이 보지. 아 진짜요? 옛날에 좀 봤지. 옛날에. 내가 봤는데 단주야 단주. 금주라는 건 없더라고. 금은 약간 줄이는 건가요? 금주는 약간 좀 자제하는. 자제하는 단주는 거. 한 번에 끊어버리는 끊는 거거든. 거지, 그치. 한 번에 끊어버려. 아예 그냥 한 번에 딱 끊는 거거든. 맞아. 차차 줄여나가는 거 네. 안 돼. 뭐 양을 좀 조절한다 안 돼. 양을 조절하는데 다시 살아나. 그래서 한 번에 끊는 거거든. 그럼 독하게 끊는 거거든. 아주 난리를 치더라도 묶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폐쇄병동에 가두는 한이 있더라도 난리 치더라도 한 번에 못하게 해가지고 네. 거기에 차차 뇌가 익숙해져서 한 일주일 한 달 지나서 술을 안 찾게 만드는 거거든. 이 사람을 어떻게 가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바람핀데 배우자를 가둘 수 없으니까 그 상간자를 치고 또 치고 쳐가지고 둘을 강제로 상간자가 떨어져 나가게 해서 발광하더라도 강제로 그렇게 분리시키면 발광하다가 잦아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광을 과정으로 봐야 된다. 발광하다가 잦아들면서 옛날 눈빛으로 서서히 돌아온다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16년 동안 그런 걸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저는 그걸 진짜 그런 결과들을 보고 있고 심지어 뭐 이혼 소송 걸고 집 나간 경우도 상간자를 계속 치니까 떨어져 떼내니까 그런 경우 바로 돌아오진 않아요. 그때는 아주 왜냐면 그렇게 독하게 해서 나갔는데 게다가 야 너랑은 진작에 끝났는데 뭐 그 여자 없다고 내가 들어갈 것 같아? 죽어도 안 들어가는데 아이고 한 6개월 지나니까 기웃기웃거리더라고. 애들 핑계 대면서. 그러면서 약간 여지를만 그러니까 상간자를 발광하더라도 쳐내는 게 맞는 건데 이 발광을 잘못 이해해서 그러는 거거든. 발광은 과정이다. 돌아오기 위한 과정이지 결말이 아니다. 근데 다른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광을 결말로 보는 큰일 난다 발광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막 그 이 사람이 배우자가 내가 이제 상간자를 쳤는데 막 앞에서 난리를 치고 발광을 해요. 근데 이게 발광인지 아닌지 좀 헷갈릴 것 같아. 아 이게 그래서. 지금 바람을 펴가지고 발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내가 싫어져서 그런 건지 정말 이혼하고 싶어서 그런 그거는 건지 구별법이 있다고 이게 그랬잖아요. 헷갈리는 거. 바람 피기 전부터 쭉 끓여왔으면은 맞아. 우리가 아니 꼭 내 잘못은 아니지. 우리가 뭐가 안 맞는 거야. 그건 방법 없어요. 근데 대부분 제가 상담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90% 이상, 99%는 바람 피고 나서부터 눈빛이 달라지고 이상하게 지적질하고 꼬투리 잡고 그래서 그 여자 쳐냈더니 옛날에 이혼 얘기도 꺼내지도 않았던 네. 사람이 심지어 인고 부부 진짜 사이 좋았던 부부인데도 막 이혼하자 그러고 집 나가고 이런 경우 허다하더라. 네. 그런 경우는 중독돼서 그런 거다. 네. 상간자한테 중독된 이전 거를 거다. 비교해야죠. 네. 중독된 거는 마음 떠난 게 아니다. 그냥 지가 끼를 주체하지 못해서 외적으로 빠져버린 거다. 네. 내 잘못이 아니다. 예,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결말로 이해하지 네. 말고 과정으로 이해하시라. 예. 우리가 머리로는 참 그래 발광하면 돌아오는 거야 라고 하지만 이겨내면 돼 라고 하지만 막상 사실 당하면 안 겪는 되지. 분들은 정말 힘드실 수 있어요. 배우자가 네. 정말 사랑했고 믿었던 배우자가 저렇게 그러니까요. 돌변해가지고 정말 처음 보는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이는 경우도 많으니까 제가 참 참 가끔 힘들 수 있는데 제가 가끔 이제 상념에 이 표현 좋다. 상념에 잠길 때가 있는데 뭐냐면 네. 약간 미안한 감이 있는 거야. 왜냐면 저분들은 진짜 그걸 맞닥뜨려가지고 맞아요, 얼마나 큰 고통이냐. 내가 저분의 고통을 과연 내가 당장 겪는 게 아니니까 네. 내가 과연 헤아릴 수 있겠냐. 그래서 다들 가끔 상념에 잠길 때는 그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쵸.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네, 강하지. 네. 그래서 제가 더 막 개거품을 물고 막 이러는 거 있을 때 오늘 오전에도 제가 전화로 막 무지하게 뭐라 그랬다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거꾸로 대쳐져가지고 상대방이 쳐면은 그래도 저 상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한테 약간 저항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약간 기분 나빠하다가 네. 내가 막 개거품으니까
나중에 웃으시더라고. 왜냐면 이 진정성을 느끼는 거야. 그치, 너무 안타까운 거지. 네. 그렇습니다. 할 때는 가끔은 이렇게 본인 현실에서는 더 힘들 수 있지만 누군가 한 발짝 떨어져서 더 냉철하게 보는 게 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니까 바람난 배우자는 발광하게 해야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 그 카페 뭐 제가 쓴 글도 있고 많은 분들의 어떤 사연들도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안녕.